저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관행인데 그게 뭔 죄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60 무렵까지는 우리나라 고문이라는 게 아주 그 횡행했잖아요. 고문. 예. 그렇죠. 뭐 절도범도 예, 예. 잡혀 들어오면 전기고문, 물고문. 뭐 경찰서 들어가면 우선 두드려 패기부터 했어요. 그 시절에 뭐 그렇죠. 그렇게 자백하라고. 예, 예. 자, 고문하는 게 수사관에서 관행이니까 그거 왜 지금 고문한 걸 가지고 요새 누가 고문을 했다고 치면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꼴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 다 고문했는데. 고문 다 해서 예전에 전기고문, 물고문에서 자백받았는데 고문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 같은 거죠. 남경필 지사가 지난 19일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네. 이 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제가 짧게 박근혜 대통령 수호천사를 자청한 남지사다운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하고 범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걸 헷갈리게 하는 예. 교묘한 언술이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경기의 패자는 그게 그 남경필 지사가 패자라고 표현을 했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한테 보복하는 거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 법이 정한 정당한 응보, 책임을 묻는 것인데 예. 지금 경기에 진 사람한테 보복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예. 경기에 졌다고 누가 보복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마치 경기에 진 사람을 보복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소위 적폐 행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한 행위를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예. 그런 보복 행위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인식은 그 대선을 거쳐서 새로운 정권이 나왔다. 대선에서 우리들은 졌다. 그러니 우리는 패자다.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느냐. 이런 논리라 이 말입니까? 근데 그걸 교묘하게 섞은 거죠. 그러니까 패자한테 대해서 보복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예. 사실 이제 범죄 행위는 패자든 승자든 관계없이 법을 어기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안타깝지만 뭐 수사에서 사퇴하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 네 편 내 편 가릴 게 아니라 잘못한 범죄 행위, 예. 아주 오래된 나쁜 행위들은 그 책임을 묻는 게 예. 정상적인 나라죠. 예. 그걸 안 하고 있던 사회가 이상한 사회였던 겁니다. 예. 그거를 남경필 지사께서 소속됐던 정치 집단은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았던가 봐요. 예, 예.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예.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분들 아니냐. 네. 퇴행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게 네. 뭐 정치 보복 논란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인식되는 근거가 되는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네. 국회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들이 과거부터 관행처럼 뭔가 조금 좀 이상하게 쓰여온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청와대에 현금으로 1억씩 뭐 이렇게 간 거, 이거는 과거 관행과 다르다고 보세요? 어떻게 다고 보세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예산인데, 예. 전임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 그랬다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태고, 있으면 그것 역시도 처벌해야 되겠고, 네. 그게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용서될 일은 아니죠. 예. 관행이었다면 다 책임져야죠. 예. 그런데 도둑질하는 게 우리 동네는 관행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훔치는 건 괜찮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예. 해서는 안 될 짓 한 게 누군가가 오랫동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용서돼야 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궤변이죠. 네.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에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정기적으로 갖다 쓴 거는 용처를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뭐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죠. 그거 쓰지 왜 이 남의 기관에 있는 특활비를 갖다가 예. 현금으로 예. 빼다 쓰느냐. 그건 사실은 정상적으로 쓰여진 게 아닌 게 명백하죠. 네. 그런 것하고 예. 예를 들면 지금 뭐 법무부 또 검찰 예산 문제는 뭐 법무부가 원래 예산을 관할하는 건데 예.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거든요. 예. 검찰청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니까 예. 뭐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검찰 뭐 관련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네. 검찰청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물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냐. 예.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짓이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예. 그야말로 헷갈리게 하려고 엉뚱한 주장하고 이런 거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금 일부에서 뭐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수사하겠죠. 예. 수사하겠는데 예. 그냥 막연하게 단서도 없이 쓰여졌을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거죠. 네. 더군다나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일도 없고 또 말을 바꿀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홍 대표께서 그때 다급하게 성완종 사건 때문에 그 돈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니까 급하게 둘러댄 게 특활비 모았던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 적당히 넘어갔지만 그러면 특활비를 왜 네 사생활에 생활비로 썼느냐는 문제가 되니까 또 말을 바꾸잖아요. 그랬었죠. 바꿨는데 그럴듯했는데 문제는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 야당 원내대표는 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또 뭐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슬쩍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급한 대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저 얘기했다가 이게 자성자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홍준표 대표 얘기 나온 김에 홍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시장이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 이제 들었는데요. 뭐 답답하니까 한번 해보신 소리 아닌가 싶고요.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근데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아무리 실력 부족하고 그래도 이 경기는 내가 진다, 뭐 뻔하게 진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긴다고 큰 소리도 쳐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좀 자기 체면용 그냥 언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얘기 한번 던져보는 거죠. 대책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한 얘기라 보신다? 저는 뭐 도저히 궁금해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관행인데 그게 뭔 죄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60 무렵까지는 우리나라 고문이라는 게 아주 그 횡행했잖아요. 고문. 그렇죠. 뭐 절도범도 잡혀 들어오면 전기고문, 물고문. 뭐 경찰서 들어가면 우선 두드려 패기부터 했어요. 뭐 그렇게 자백하라고. 자, 고문하는 게 수사관에서 관행이니까 그거 왜 지금 고문한 걸 가지고 요새 누가 고문을 했다고 치면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꼴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 다 고문했는데. 고문 다 해서 예전에 전기고문, 물고문에서 자백받았는데 고문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홍준표 대표가요.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매달 한 4, 5천씩을 특활비로 받았는데 그걸 내가 생활비로 집에다 갖다 줬다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특활비 이거 그러면 그때 유용했다는 얘기냐 홍준표 대표가. 그러자 유용했다는 건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집에다 갖다 준 적은 없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글쎄 나는 그 17대 국회에서 행자위원장을 할 때 그 친구가 환노위원장을 홍준표 대표가 거기도 상임위원장을 하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사람이 저래 구질구질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원래 좀 또 구질구질까지 얘기해. 아니요. 좀 화끈한 친구였다고. 그때는 나 인간적으로 괜찮게 본 친구인데 지금 나이가 아직 소위 지공이 아직 안 됐어요. 지공이 뭔지 모르시나? 지공이 지하철 공짜 타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만 65세가 되면 지공선사라고 그러는데 걱정이에요. 뭐 말을 지가 엊그제 한 말을 가지고 오늘 또 뒤집고 그걸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저런 말을 못할 거 아니냐. 저렇게 말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요새 좀 걱정스러워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그냥 여기서만 걱정하지 뭐 어디 마시고. 외국 가 있다라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이 전화하면 바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인태 전 수석. 뭐 말씀이 그냥 거침이 없으세요.
아니 이럴 바에는 그럼 아예 특활비 없애버리자 이런 청취자 의견도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주 없앨 수는 없을 없어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현실적으로 좀 비밀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요? 일하다 업무를 보면?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뭐 정보기관 같은데 국정원 예, 예산 예. 같은 데서 예.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그러면 사실은 그 제대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특활비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예, 예. 그 얘기는 좀 너무 그건 좀 극단적이고. 예, 극단적이고 그 투명성을 좀 더 이렇게 높여가고 그렇죠. 특수활동비 자체 항목의 예산은 지금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냐. 공개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기록을 하게 해서 최소한의 양심적 장치라도 예.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생활비로 보태 쓰는 이런 건 없게끔 예. 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드네요. 예. 그래요. 특활비 얘기했습니다. 네. 요즘 정치판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정당들의 그 모습은. 글쎄 참 결국 그 야당이 건강해야 이 우리 정치가 바로 가고 여당도 청와대도 가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이 그렇게 조금 더 상식을 좀 찾아서 좀 건강한 그 견제자 예, 역할을 좀 해주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보시면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비상식적이라고 보세요? 또 그 얘기하면 아까 계속 제가 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하셨어요. 했으니까 충분히 하셨어요. 이렇게 우려를 또 얘기해야 되니까 반복하지 않겠고요. 조금 더 좀 이성을 찾아서 좀 상식을 회복해서 이 제대로 견제할 부분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거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좀 무조건 다 모든 걸 그냥 반대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 처음으로 어제 헌재 소장 적격으로 같이 한 거는 이진성 소장. 물론 뭐 헌법재판관을 자기들 정부 때 지명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협조할 건 하고 강력하게 좀 비판할 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그 야당의 목소리에 청와대도 좀 더 귀를 기울일 텐데 지금은 별로 귀를 기울이게끔 처신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사실 우리 정치 발전에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제1야당이 건강하게 힘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사실 지지율도 말해주잖아요.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우려스럽다는 말씀. 건강해지길 바란다는 바람이시네요. 잘 되길 바란다는 지지율 한 30%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좀 잘해가지고. 14, 15 왔다 갔다 하죠. 잘해서 자유한국당이 30은 나와야 이게 청와대도 건강하게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쭉 나갈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한 30% 돼야 이제 그 자기 지지층들 중에는 합리적 보수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의 눈치도 좀 보는데 지금 저 지지율에서는 아주 그 극단적인 콘크리트 지지율. 그 사람들의 그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좀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빨리 거기서 좀 벗어나서 좀 그 상식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판 중에서도 제1야당의 건강성 회복을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아주셨어요. 그 밖에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통합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통합 문제. 하여튼 3당도 그동안의 양당 체제가 가졌던 폐해가 크기 때문에 3당이 좀 건강하게 자리 잡는 거. 그거는 이제 그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안철수 지금 대표가 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 때 새정치와 그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나와가지고 저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상 안철수 현상을 지지할 때 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말하자면 호남에서 지역구를 거의 뭐 쓸다시피 할 때도 거기에서 가장 장년층의 지지를 받았고 호남에서도 원래 새정치를 안철수 현상이 생겼을 때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완전히 지지층의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기가 깝깝해진 거죠. 깝깝해졌는데 다만 지금 저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게요. 옛날에 지역 맹주들이는
뭐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오야 맘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리더 맘대로. 이것도 미국 말이군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그냥 우두머리? 우리 세대는 그냥 그걸 오야 맘대로 한다고 예. 하는데 아이고 야 상김 시대야. 그 사람 도장이 들어간 공천장 가지면은 배지를 할 때가 몇십 군데 이상 됐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시대는 갔잖아요. 갔어요, 이제. 예. 갔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어느 정치 지도자의 공천장 가지고 안전하게 당선될 곳이 몇 군데라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예. 마지막 그 세대입니까? 마지막 그래도 박근혜 공천장 가지만 당선될 때가 한 열 몇 군데는 있었죠. 예, 그게 그럼요. 마지막 정치인일 거 아니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그 서둘러서는 안 되고 그 제일 그 안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가 혼자 결정을 하고 뭐 어디 기업의 CEO 대주주가 혼자 뭐 그 결단하듯이 예. 사실 탈당도 그렇고 국민의당 창당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함께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도 통합을 저렇게 밀어붙여가지고는 저는 제 3당이 저는 잘 그 건재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예. 오히려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이 운반하는 과정을 예. 잘 속도와 뭐 이런 걸 좀 맞춰서 더불어 함께 최대한의 지금의 국민의당 의원들의 한 3분의 2는 그래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추진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의 욕심을 개인적 야심은 좀 버리고 한국 정치 발전에 그래도 이 3당 제3당을 예. 이렇게 정착시킨 정치인으로 예. 나는 역사에 남아도 좋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통합이 됐던 연대가 됐던 예. 이렇게 좀 추진을 말씀이세요. 그러길 바라죠.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옳으냐 그르냐는 일단 떠나고 차치하고 예. 그걸 차치하고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설득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너무 대표 맘대로 확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당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꼭 통합 안 해도 예. 이 지금 국민의당 자체가 사실은 캐스팅 보트를 지금 행사하고 있죠. 있는 거예요. 예. 그동안의 인사 이거 동의 청문 같은 데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헌재 소장은 낙마했고 번번이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쥐고 있어요. 예. 전 그 역할을 그래도 하는 게 지금 상당히 국민당이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예. 전국에서 또 지금 뭐 다 120석, 1석 뭐 10몇 석 이런 구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을 그렇게 서둘러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 서둘른다. 서둘르는 게 본인의 아직도 그 마음을 좀 못 비워서 저런 게 아닌가. 대선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대선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 좀 성급하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이거 전제는 있습니다. 우리 유인태 전 수석께서는 반드시 3당. 예. 3당이 좀 굳건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신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 국민의당 분들은 좀 알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르냐 그르냐가 아니라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한동안은 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각기 좀 연대할 건 연대하면서 정책 연대, 정책 연대하고 이러고 갈 겁니다. 그렇게 금방 소리가 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금방 갈라지고 합치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예. 그거를 남경필 지사께서 소속됐던 정치 집단은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았던가 봐요.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분들 아니냐. 퇴행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게 정치보복 논란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인식되는 근거가 되는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국회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들이 과거부터 관행처럼 뭔가 조금 좀 이상하게 쓰여온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여쭤볼게요.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청와대에 현금으로 1억씩 뭐 이렇게 간 거, 이거는 과거 관행과 다르다고 보세요? 어떻게 다고 보세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예산인데 전임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 그랬다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태고 있으면 그것 역시도 처벌해야 되겠고 그게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그 용서될 일은 아니죠. 관행이었다면 다 책임져야죠. 그런데 도둑질하는 게 우리 동네는 관행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훔치는 건 괜찮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해서는 안 될 짓 한 게 누군가가 오랫동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관행인데 그게 뭔 죄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60 무렵까지는 우리나라 고문이라는 게 아주 그 횡행했잖아요. 고문. 그렇죠. 뭐 절도범도 잡혀 들어오면 전기고문, 물고문. 뭐 경찰서 들어가면 우선 두드려 패기부터 했어요. 그 시절에 뭐 그렇게 자백하라고. 자, 고문하는 게 수사관에서 관행이니까 그거 왜 지금 고문한 걸 가지고 요새 누가 고문을 했다고 치면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꼴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 다 고문했는데. 고문 다 해서 예전에 전기고문, 물고문에서 자백받았는데 고문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같은 거죠. 남경필 지사가 지난 19일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제가 짧게 박근혜 대통령 수호천사를 자청한 남지사다운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하고 범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걸 헷갈리게 하는 교묘한 언술이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경기의 패자는 그게 그 남경필 지사가 패자라고 표현을 했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한테 보복하는 거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법이 정한 정당한 응보, 책임을 묻는 것인데 지금 경기에 진 사람한테 보복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경기에 졌다고 누가 보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마치 경기에 진 사람을 보복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소위 적폐 행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한 행위를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그런 보복 행위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인식은 그 대선을 거쳐서 새로운 정권이 나왔다. 대선에서 우리들은 졌다. 그러니 우리는 패자다.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느냐 이런 논리라 이 말입니까? 근데 그걸 교묘하게 섞은 거죠. 패자한테 대해서 보복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제 범죄 행위는 패자든 승자든 관계없이 법을 어기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안타깝지만 뭐 수사에서 사퇴하고 지금 그냥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편 내 편 가릴 게 아니라 잘못한 범죄 행위, 아주 오래된 나쁜 행위들은 그 책임을 묻는 게 정상적인 나라죠. 그걸 안 하고 있던 사회가 이상한 사회였던 겁니다. 용서돼야 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궤변이죠.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에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정기적으로 갖다 쓴 거는 용처를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거 쓰지 왜 이 남의 기관에 있는 특활비를 갖다가 현금으로 빼다 쓰느냐. 그 사실은 정상적으로 쓰여진 게 아닌 게 명백하죠. 그런 것하고 예를 들면 지금 뭐 법무부 또 검찰 예산 문제는 뭐 법무부가 예를 들어 예산을 관할하는 건데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거든요. 검찰청만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니까 뭐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검찰 뭐 관련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검찰청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물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냐.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짓이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헷갈리게 하려고 엉뚱한 주장하고 이런 거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금 일부에서 뭐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수사하겠죠. 수사하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단서도 없이 쓰여졌을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거죠. 네. 더군다나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일도 없고 또 말을 바꿀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홍 대표께서 그때 다급하게 성완종 사건 때문에 그 돈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니까 급하게 둘러댄 게 특활비 모았던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 적당히 넘어갔지만 그러면 특활비를 왜 네 사생활에 생활비로 썼느냐는 문제가 되니까 또 말을 바꾸잖아요. 그랬었죠. 바꿨는데 그럴듯했는데 문제는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 야당 원내대표는 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또 뭐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슬쩍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급한 대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저 얘기했다가 이게 자성자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홍준표 대표 얘기 나온 김에